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의식의 힘을 찾아내어 그 힘을 끌어당기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삶은 더욱 힘차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비밀의 힘을 사용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심리학자 토니 로빈스는 이것을 거인의 힘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고 하죠.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유명한 동기부여의 대가 밥 프록터는 그의 수많은 책과 강연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합니다. 형이상학자 네빌 고다디는 조셉 머피와 함께 압둘라의 제자였는데요. 네빌 고다디의 유명한 강연과 책 속에는 상상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라디오 연설가인 얼 나이팅게일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을 녹음 테이프로 제작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현자들이 우리 내면에 숨겨진 놀라운 힘을 끌어내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성을 띠게 된 세부치는 자기 무게의 약 12배나 되는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성을 잃은 세부치는 깃털 하나도 들어올리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성을 띠게 된 사람은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한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한 가지 타입은 자성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과 의심에 차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돈을 잃게 될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한다면 그저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게 될 테니까요. 자성을 띈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영원한 시대의 비밀을 발견하세요. 조셉 머피는 말합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모든 국면에 그 힘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책에 적혀있는 간단한 기법과 절차를 따르면 잠재의식의 법칙에 따라 당신의 꿈을 실현하게 될 거예요. 당장 결심하세요. 그리하여 당신이 여태 살아온 것보다 더 웅장하고 풍요롭고 고귀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밑바닥에는 무한한 지혜와 힘과 필요한 모든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개발되고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잠재력을 당신이 알아채기만 한다면 그 잠재력은 곧 형태를 갖추고 외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무한한 지성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당신이 바라는 무엇이든지 알려줄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발명이나 발견을 하거나 책이나 희곡을 쓸 수도 있겠지요. 더욱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깃들어 있는 이 무한한 지성은 놀라운 지혜를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당신의 삶에 있어서 완전한 표현과 올바른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이상적인 반려자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 진실한 사업 파트너나 동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돈을 얼마든지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지혜는 당신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되고자 하는 인물이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는 열쇠가 있고 모든 결과의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사상과 감정과 힘과 빛과 사랑과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내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강력합니다. 이 보물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국면에 능숙하게 그 힘을 적용하려면 우선 잠재의식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원리는 화학, 물리학, 수학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화학적 힘이나 물리적 힘을 사용하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하듯이 잠재의식의 힘을 이용하려면 잠재의식의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보편적 원리와 물질에 열을 가하면 팽창한다는 보편적 진리처럼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무엇이든 건강이나 체험,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보편적 진리입니다. 잠재의식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원리란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류는 고전위에서 저전위로 흐른다는 것이 전기의 주요 원리입니다. 전등을 켜거나 전기 스토브로 요리할 때 전기의 원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의 원리는 뭘까요? 책의 내용을 읽어볼게요. 당신의 잠재의식은 원리이며 믿음의 법칙에 따라 작용합니다. 마음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는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믿는 것이며 믿음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믿음이란 마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는 지극히 간단한 것으로 단지 그 자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사건, 상황과 행위는 모두 당신의 생각에 대한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당신이 믿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그릇된 믿음이나 지론, 미신, 공포 등을 믿지 마세요. 결코 변하지 않는 삶의 영원한 진리와 진실을 믿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전진하고 향상하며 신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믿는 것, 믿음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 진리가 마음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며 이 법칙을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보편적인 법칙으로 잠재의식이 현실에 일어납니다. 생각은 초기에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반작용은 생각의 성질에 따라 잠재의식으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언제든지 당신의 마음이 조화와 건강과 사랑과 선의에 관한 생각으로 차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대상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당신은 결과를 얻습니다. 잠재의식은 마음속의 생각에 반응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믿음으로 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청사진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재의식을 작동시키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마음인데요. 책의 일부를 읽어볼게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뚜렷이 다른 기능을 가진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분별하는 경계선은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의 두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각각 별개의 속성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구별하기 위해 많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마음과 주관적 마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깨어있는 마음과 잠자고 있는 마음, 표면적인 자아와 심층적인 자아, 자발적인 마음과 자발적이 아닌 마음, 남성적인 마음과 여성적인 마음 등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든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인 마음의 이중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의 이중적인 성질을 표시하기 위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적절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쓰도록 하세요. 요점은 마음의 이중성을 알아채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 가지 기능을 알려면 우선 정원을 보듯이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정원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잠재의식이라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당신이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습관적 사고에 따라 그렇게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몸과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어떤 씨앗이라도 싹이 터 성장케 하는 비옥한 모판흙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 생각이 원인이며 모든 상황은 그 결과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상황이 생기도록 당신의 생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평화와 행복, 적절한 행위, 선의, 번영이라는 생각의 씨앗을 심으세요. 이와 같은 훌륭한 생각을 조용히 확신해가지고 숙고하세요. 그런 생각을 자신의 현재의식 속에 충분히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이처럼 훌륭한 생각의 씨앗을 꾸준히 심으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눈부신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진리를 이해하며 당신의 잠재의식에 담겨있는 생각이 건설적이고 조화롭고 평화로울 때 기적을 일으키는 잠재의식의 힘은 그 생각에 응답해서 조화로운 상황과 바람직한 환경 등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어떤 어려운 문제나 곤란한 상황에도 잠재의식의 힘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만물을 다스리는 무한한 힘과 전능한 신의 섭리에 의식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더라도 어느 부류에 속해 있더라도 대다수의 인간은 외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의식 있는 사람들은 내적인 세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적인 세계가 외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으며 당신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마음에 떠올린 상상이 당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내적인 세계가 유일한 창조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 앞에 드러난 외부 세계에서 발견되는 것은 모두 마음속 내면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진리만 알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선 원인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곧장 그 상황과 환경을 고치려 들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가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불화와 혼란, 결핍, 부자유 등을 제거하려면 우선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이란 당신의 현재의식을 사용하는 방식, 즉 당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인을 바꾸세요. 그러면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당신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풍요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적 사고는 당신의 의식적 사고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의식적 사고에 의해 형성되는 도관의 형태에 따라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과 지혜, 활력, 에너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의 도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무한한 에너지가 도로 당신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조셉 머피는 책에서 고대 그리스 헤르메스 철학을 언급했어요. 헤르메스 철학에 보면 다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마음이고 우주는 마음 안에 존재한다. 위와 같이 그렇게 아래는 같고 아래와 같이 그렇게 위는 같다. 멈추어 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진동한다. 모든 것은 이중적인 극성을 지닌다. 모든 것은 흐르고 들어오고 나가며 올라가면 내려간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있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창조의 과정은 에너지의 조화에서 시작된다. 조셉 머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자연의 어느 곳에서나 작용과 반작용 혹은 휴식과 활동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균형이 취해져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조화와 평정이 생기게 되니까요. 당신은 생명의 원리가 당신의 내면에 율동적이고도 조화롭게 흐르게 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각인된 인생과 표현도 같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좌절은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탓입니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사악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해로운 감정을 낳고 이런 감정은 반드시 배출구를 찾게 마련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나요? 당신 존재의 모든 부분이 그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활력이나 육체, 경제 상태, 사회적 지위 등 전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당신의 잠재의식과 각인되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에 품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해칩니다. 당신은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상처 입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이런 것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들어가는 독소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생각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흘러들게 하세요. 이 책의 각 장에는 마음의 법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가난 대신에 풍요를, 미신 대신에 지혜를, 마음의 고통 대신에 평화를, 실패 대신에 성공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어둠 대신에 빛을, 불화 대신에 조화를, 공포 대신에 믿음과 확신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거나 근심과 불안, 의혹이 마음에 스치면 자신의 비전이나 목표를 바라보세요. 당신의 잠재의식에 숨겨진 무한한 힘을 상기하세요. 이 힘이 당신의 생각과 상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감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